지난해 저는 고추밭에서 작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꽃이 피고 어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6월 중순, 밭에 나가보았을 때 잎도 푸르고 줄기도 단단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고 손을 쓰자고 미루었습니다. 그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이틀째 이어진 뒤 밭에 나가보니 꽃이 절반 넘게 떨어져 있었고 열매들은 크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서둘러 비료를 주었지만 흙은 질척하게 젖어 있었고 뿌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수확은 기대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텃밭에서 고추를 가꾸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쯤 밭에 나가보셨을 때 고추의 모습이 제법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넓게 펼쳐지며 하얀 꽃망울이 달리기 시작한 모습, 어떤 포기는 벌써 작은 열매를 하나둘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참 보기 좋고 든든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올해 고추 농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장마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 옷걸음을 언제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둘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흙 관리 2단계 방법, 셋째는 장마철에 고추밭을 망칠 수 있는 5가지 병을 미리 알아보고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를 장마 전에 준비하신다면 올해 고추밭은 훨씬 안정적으로 열매를 지킬 수 있습니다. 텃밭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을 함께 해주시면 매주 필요한 시기에 맞는 관리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6월이 고추밭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5월에 심은 모종은 한 달간 새 땅에 적응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잎과 줄기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면 고추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가벼운 산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긴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몸이지만 필요한 에너지의 종류와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힘을 제때 채워주면 꽃이 안정적으로 붙고 열매가 하나씩 자라지만 놓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조금씩 힘이 빠집니다. 비가 며칠 이어지고 흙이 오래 젖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크지 못하고 잎색이 흐려집니다. 장마가 시작된 뒤에는 흙 속 공기가 줄어 뿌리가 약해지고 비료를 주어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큰 비가 오면 비료가 씻겨 나가기까지 합니다. 장마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옷걸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기는 첫 번째 옷걸음 뒤 25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달력만 보지 마시고 고추의 상태를 함께 읽으십시오. 하얀 꽃이 피고 어린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반대로 아직 꽃이 없고 줄기도 가늘다면 며칠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3일에서 5일 사이에 큰 비 예보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큰 비가 예고된 날 바로 앞에서 비료를 주면 고추가 먹기도 전에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고추의 상태와 하늘의 날씨를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성분을 중심으로 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옷걸음은 잎과 줄기를 키우는 질소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제는 꽃을 붙잡고 열매를 키우고 장마를 버틸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잎색이 연해지지만 지나치면 잎만 무성해지고 꽃과 열매에 힘이 가지 않습니다. 장마 앞에서 질소를 과하게 주면 잎이 부드럽게 자라며 곰팡이 병이 들어올 틈까지 만듭니다. 인사는 밑거름으로 이미 충분히 들어갔다면 지금 따로 많이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의 중심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줄기를 단단하게 하고 뿌리에 힘을 주며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열매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장마 때 흙이 오래 젖어 뿌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칼륨이 충분한 고추는 꽃을 붙잡고 열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옷걸음이 밥을 먹여 키우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마라는 긴 싸움을 앞두고 갑옷을 입혀주는 일입니다. 비료봉지를 고르실 때 질소와 칼륨의 비율을 꼭 확인하시고 잎이 이미 짙은 녹색이고 줄기가 우짜란 느낌이라면 질소를 더하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비료를 놓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고추 바로 옆에 놓으면 높은 농도가 어린 뿌리에 닿아 오히려 상할 수 있습니다. 포기와 포기 사이 중간 지점, 뿌리가 천천히 뻗어가며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약 10g 정도를 넣고 흙으로 덮어주십시오.
비닐 멀칭밭이라면 작은 도구로 구멍을 내고 넣으시면 됩니다. 비료를 준 뒤에는 흙이 촉촉해질 정도로만 물을 주십시오. 간단한 확인법이 있습니다. 흙을 한 줌 쥐고 꽉 쥐어보십시오.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오면 너무 젖은 것이고 바로 부서지면 너무 마른 것입니다. 손 모양을 유지하다가 가볍게 건드리면 살짝 부서지는 정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물을 주신 뒤에는 반드시 고랑과 배수로도 확인하십시오. 비료를 주는 손과 물기를 여는 손은 언제나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비료만 잘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흙 자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료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차려 놓아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흙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곰팡이 균이 가득하면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 축축한 환경에서 균이 한꺼번에 깨어나기 때문에 미리 흙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농업용 석회를 뿌리는 것입니다. 석회는 산성으로 기울어진 흙의 균형을 잡아주고 곰팡이 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고추에 알맞은 산도는 5.5에서 6.5입니다. 장마 시작 최소 7일에서 10일 전에 포기 사이 흙 위에 고르게 뿌리고 호미로 살짝 섞어주십시오. 주의할 점은 석회와 비료를 같은 날에 함께 주시면 안 됩니다. 석회가 비료 성분과 반응하여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웃거름을 먼저 주시고 며칠 뒤에 석회를 뿌리시거나 석회를 먼저 뿌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웃거름을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리코더마라는 유익한 미생물을 흙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나쁜 곰팡이를 잡아먹는 착한 곰팡이입니다. 석회로 흙을 한번 정리한 뒤 그 깨끗해진 자리에 이 미생물을 보호 군대처럼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트리코더마가 자리를 잡으면 앞으로 해로운 균이 쉽게 세력을 넓히지 못합니다. 40g을 물 10리터에서 16리터에 섞어 포기 주변에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석회를 뿌린 뒤 5일에서 7일 지난 다음에 넣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석회가 유익한 미생물까지 함께 죽이니 이 순서를 꼭 지키십시오. 장마가 시작된 뒤에도 7일에서 14일 간격으로 한 번씩 보충하면 뿌리 보호막이 계속 유지됩니다. 석회로 정리하고 트리코더마로 채우는 이 단계가 장마를 버틸 흙의 힘을 만듭니다. 흙과 비료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마철 고추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비가 아닙니다. 비는 며칠 내리다 그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비가 내리는 동안 조용히 퍼지는 병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병을 눈으로 어떻게 구별하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저병입니다. 장마철 가장 큰 적입니다. 열매에 작고 동그란 점이 생기는데 살짝 움푹 들어가 있고 색이 진한 녹색입니다. 방치하면 점이 커지며 검은색으로 변하고 안에 동그란 고리무늬가 여러 겹 겹칩니다. 바람과 빗물을 타고 빠르게 퍼져서 심하면 열매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빽빽하게 심었거나 질소를 과하게 준 밭에서 더 잘 발생합니다. 병든 열매는 즉시 따서 밭 밖으로 치우고 아래쪽 가지를 정리해 바람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장마 전 예방약을 뿌릴 때는 전착제를 함께 섞어야 비에 씻기지 않습니다. 둘째, 풋마른병입니다.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한번 알면 잊지 않습니다. 잎이 푸른 채로 갑자기 전체가 축 늘어져 쓰러집니다. 확인법이 있습니다. 줄기를 땅 가까운 부분에서 잘라 맑은 물이 담긴 컵에 담가 보십시오. 하얀 우윳빛 실 같은 것이 물속으로 흘러나오면 풋마른병이 확실합니다. 치료약이 없으므로 즉시 뽑아 밭 밖으로 치우는 것이 주변 포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는 2년에서 3년간 같은 종류의 작물을 심지 마십시오. 예방이 전부인 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석회와 트리코더마를 이용한 흙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바이러스로 인한 오갈병입니다. 어린 잎이 위쪽으로 오그라들며 말려 올라가고 잎 표면의 연한 노란색과 녹색이 얼룩덜룩 섞입니다. 줄기마디가 짧아지고 열매가 찌그러지거나 매우 작게 자랍니다. 약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으며 진딧물이나 총체벌레가 고추의 즙을 빨면서 옮기기 때문에 해충을 잡는 것이 곧 바이러스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가 총체벌레입니다. 다 자라도 1mm 남짓이라 맨눈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연한 노란색이라 잎 위에 있어도 눈에 띄지 않고 움직임이 빨라 잎을 건드리면 바로 숨어버립니다. 이 벌레가 어린 잎과 꽃봉오리의 즙을 빨면 잎이 오그라들고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벌레가 바이러스를 함께 옮긴다는 점입니다. 밭에 나갈 때마다 잎을 5장에서 10장 뒤집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새순이 이유 없이 오그라들거나 꽃이 피자마자 떨어진다면 이미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잘록병입니다. 늦게 심었거나 장마 중에 모종을 보충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어린 고추의 줄기가 땅에 닿는 부분이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며 가늘어지다 꺾여 쓰러집니다. 흙이 오래 젖고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장마철 조건에서 잘 발생하므로 배수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5가지 병의 공통점은 모두 습한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 관리와 흙 관리가 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마 전 하루 종합 점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맑은 날 오후 약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땅에서 20cm 아래에 있는 늙은 잎과 격가지를 잘라주고 바닥에 낙엽과 잡초를 걷어주십시오. 탄저병균은 이런 식물 찌꺼기 속에서 1년에서 2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약 30분이면 됩니다. 둘째, 고랑을 따라 걸으며 물길이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깊이 최소 20cm, 너비 약 40cm가 기준입니다. 물길을 열어두는 것이 약을 뿌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입니다. 약 20분입니다. 셋째, 포기 사이 중간 지점에 옷걸음을 넣고 흙이 촉촉해질 정도로만 물을 주십시오. 약 40분입니다. 넷째, 여기저기 잎을 뒤집어 보며 해충과 병의 흔적을 살피십시오. 이 20분이 나중에 밭 전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지주대와 끈을 다시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비바람에 고추가 흔들리면 뿌리의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약 15분입니다. 5가지를 합하면 약 2시간, 맑은 날 오후 한 번이면 장마를 버틸 고추밭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저는 며칠만 미루자는 마음의 수확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한림 중심의 2번째 옷걸음, 석회와 트리코더마를 이용한 2단계 흙관리, 그리고 5가지 병의 초기 신호를 눈으로 알아차리는 법. 이것을 장마 전에 해두시면 비가 열흘을 내려도 고추밭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고추 농사는 많이 주는 농사가 아니라 때를 읽는 농사입니다. 고추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잎의 색으로, 꽃의 상태로, 흙의 습기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비가 오기 전에 물길을 열고 뿌리가 숨쉴 흙을 만들고 열매를 지킬 힘을 미리 채워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밭에 나가 고추 한 포기만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잎은 어떤 색인지, 꽃은 붙어 있는지, 흙을 한 줌 쥐어보았을 때 느낌은 어떤지, 지주대는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8월과 9월의 탐스러운 붉은 고추를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추밭에 올해도 건강한 꽃과 단단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올해 옷걸음 방법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분들의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충청도 분들의 흙이 다를 수 있고 강원도 분들의 장마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한 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의 고추밭을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텃밭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